1795년 정조 제위 20주년이 되는 해이자 어머니가 회갑을 맞는 해. 그야말로 경사 중의 경사죠. 그래서 정조는 이 의미 있는 해를 축하하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수원 화성행차. 정조의 꿈같은 기획을 현실로 바꿔줄 인물로는 정약용이 섭외되는데요. 거중기를 개발해 수원 화성을 지은 정약용답게 이번 프로젝트도 성공적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정조 화성행차가 꿈같은 기획이라고 한 이유, 바로 엄청난 규모에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제부터 그 상세한 내역을 공개합니다. 8일간 왕복 112km를 총 6천여 명의 인원이 움직인다. 거리는 조선통신사에 비해 짧지만 규모만큼은 정말 어마어마했겠네요. 그리고 이 규모의 실제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반차도인데요. 역사전을 그날에서 반차도 복사본을 스튜디오에 가져왔는데 길이가 정말 엄청납니다. 그림의 길이만 무려 16m가 될 정도로 정조의 화성행차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반차도에 그려져 있는 사람의 숫자가 1779명이라고 하니 실제는 반차도의 3배 정도 규모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행렬의 길이는 약 1km나 되었다고 하니 이 행렬이 지나는 걸 보는 것 자체가 장관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규모의 이벤트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됐을까요? 기록에 언급되기로는 약 10만 냥이라고 하는데 10만 냥은 쌀로 치면 약 2만 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쌀 한 섬이 144kg이니까 2만 섬이면 288만 kg이 되고, 검색을 해보니까 쌀 20kg이 5만원 정도 하네요. 이렇게 따져보면 무려 72억.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여기 정조 화성행차의 모습을 그린 또 하나의 작품, 시흥 환어행렬도가 있네요. 서울 금천구 시흥동 어딘가를 지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조선 후기로 오면 아직 남아있는 여러 역사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그때 당시의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 좋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역시나 어마어마한 규모의 행렬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행렬 주변에 구경 나온 사람들의 모습. 보통 사극 같은 데서 왕이 행차할 때 보면 백성들이 양쪽에서 무릎 꿇고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앉아서 구경하거나 아예 자리를 깔고 앉아 술을 마시면서 마치 퍼레이드를 구경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희한한 광경이죠. 정조는 백성들이 화성행차 이벤트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행차 시 통금을 풀어주는 등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줬다고 합니다. 화성행차가 왕과 기득권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모든 조선인들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하지만 정조의 화성행차는 규모가 큰 만큼 준비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건강이었는데요. 요즘에야 환갑은 제2의 인생 시작이라고도 하지만 조선시대의 환갑의 나이면 정말 할머니거든요. 그렇다 보니 가마를 타고 먼 길을 이동하는 것은 해경궁 홍씨에겐 굉장히 무리가 될 수 있는 일이었죠. 편하게 눕지도 못하고 한 자세로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멀미 문제도 있고, 그래서 행차 열흘 전부터 가마 타기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수원까지 가는 길을 선정하는 것에서도 어머니의 건강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데요. 가장 빠른 길은 과천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었지만 그러기 위해선 남태령 고개를 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가마를 타고 그 오르막을 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시흥 안양 의왕을 지나는 경로, 바로 그 유명한 시흥대로 되겠습니다. 시흥이라는 명칭이 이때 처음 생겼나 보더라고요. 시흥의 뜻이 새로운 문화가 처음 일어났다 라는 뜻이라고 하니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녔던 곳이 새롭게 느껴지네요. 참고로 경기도 시흥시가 아니고 서울 시흥동입니다. 서울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한강은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도심의 넓은 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수십 개의 다리가 한강을 가로지르고 있다지만 조선시대 때는 배를 통해서만 한강을 건널 수 있었는데요. 이건 역시 화성행차 준비에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배를 타자니 행차의 모습이 망가지고 다리를 만들어 버리자니 엄청난 토목공사가 되니 현실적으로 어려웠죠. 하지만 조선에는 누가 있다? 바로 정약용이 있다. 그가 행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산까지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다리를 만들어내기에 이르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배다리입니다. 예전에 조선통신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일본의 배다리 설명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걸 보고 따라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정약용은 총 36척의 배를 횡목으로 연결해서 튼튼한 배다리를 만듭니다. 무려 1km가 넘는 행렬이 한강을 건너는 장관.
정약용의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자, 이렇게 화성행차의 과정만 알려드리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원에 도착해서 했던 행사들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조가 수원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진행한 공식 행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수원 바로 옆인 화성시에는 윤건릉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가 묻힌 능입니다. 이 당시에 홍씨는 살아있었으니 사도세자만 묻혀 있었죠. 사도세자는 왕이 되지 못하고 죄인의 취급을 받아 죽었기 때문에 무덤을 능이라 부르지 않고 묘라고 불렀습니다. 수은묘라는 명칭으로 불렸는데요. 정조가 즉위하고 나서 이것의 명칭을 영우원으로 격상시켰고 나중에는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명당이라는 지금의 위치에 이장하면서 현융원으로 개칭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때까지도 능이라 불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사후왕으로 추존되면서 육릉으로 바뀌게 됩니다. 혹시 정조가 왕이 된 이후 제일 처음 신하들에게 내뱉은 말이 뭔지 아시나요?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입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을 직접 봤기 때문에 굉장히 슬퍼했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화성행차도 뜯어보면 사도세자를 위해 마련된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화성행차를 나가기 전 정조는 아버지의 존호를 8자를 올리게 되는데요. 원래 왕이 되지 않은 세자에게는 4자 이상의 존호를 올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조는 8자의 존호를 올리면서 아버지를 국왕의 지위로 예우한 것이고 그러고 나서 화성행차를 떠난 것이죠. 그리고 첫 공식 행사가 아버지의 묘소를 찾는 것이라. 화성행차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8일간의 화성행차도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있던 8일이라는 시간에 맞춰 기획했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첫 번째 공식 행사로 아버지의 묘를 방문한 것도 의외였는데 두 번째 공식 행사도 의외네요. 군사훈련이라. 이 좋은 날의 훈련이라니 이상하지 않나요? 그것도 무려 3,700여 명이나 동원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정조의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조선의 위엄과 왕의 위엄을 보여주려는 것. 조선은 앞서 양난을 겪으면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그나마 숙종 때를 지나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는데요.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언제든 또 오랑캐가 쳐들어올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 항상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죠. 정조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통해 조선의 군사력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또한 정조 자신의 왕권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매우 강했는데요. 군사훈련을 친위대인 장용영이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사도세자가 죽은 이후 정말 순환을 많이 겪습니다. 세손 시절 신하들의 감시하에 생활하였으며 나중에 왕이 되었어도 사도세자의 죽음에 앞장섰던 세력들이 많은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압박이 장난이 아니었죠. 심지어는 즉위 후 1년 동안 무려 7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친위대가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장용영입니다. 정조는 장용영의 무사 설치를 위해서 수년간 은밀히 준비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30명으로 작게 시작했던 것이 화성행차 당시에는 18,000명으로 커졌으니 그 비용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들이 동원된 군사훈련을 통해 자신의 위엄을 만천하에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야 드디어 축제다운 행사가 열리네요. 화성행차 이벤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 특히 이 행사는 조선 최초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축하연에 어울리는 합연이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조가 외치고 있는 천세, 천세, 천천세, 이게 뭘까요? 저건 산호라고 하는 것인데요. 국왕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국왕은 정조 자신인데 자신의 만수무강을 위해서 축원한다? 어머니는 또 국왕이 아니잖아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에 정조의 큰 그림이 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사도세자와 어머니가 동갑이었던 것. 정조의 화성행차가 열린 1795년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회갑을 맞는 해인 것이죠. 앞서 정조가 사도세자의 존호를 국왕급으로 올렸다는 이야기 했었죠. 여기에도 국왕의 지위를 선사하고자 했던 정조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도세자의 출생일이 1월 21일이었다는 것도 산호가 아버지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더욱 신빙성 있게 합니다. 정조의 화성행차에서 회가변이 열린 날은 2월 13일이니까 아버지의 출생일과 비슷한 시기죠. 그리고 어머니의 출생일인 6월 18일에는 창덕궁에서 또 별도의 회가변을 한 번 더 합니다. 결국 수원에서의 회가변은 겉은 어머니를 위한 회가변이었지만 사실은 아버지를 위한 회가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현용원을 방문하고 다음날 아버지를 위한 회가변이라. 정조의 큰 그림이 정말 대단하네요.
자, 이제 8일간의 화성행차 이벤트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황궁을 앞두고 마지막 날에 열린 행사는 쌀 나눠주기와 양로잔치. 이날은 그야말로 백성들을 위한 행사를 기획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부, 고아,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쌀을 나눠주는 행사를 함으로써 정조의 애민정신을 잘 보여주었죠. 이후 진행된 양로잔치도 정말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혜경궁 홍씨와 동갑인 61세의 백성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베푸는 자리였는데요. 당시 참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송굴구리, 강방학은, 김점생 등 정말 평민스러운 이름들이 많다고 해요. 그야말로 신분을 초월한 애민의 양로연이었던 것이죠. 이건 당시 실제 초대된 사람들에게 제공된 식사인데요. 상당히 푸짐하죠. 물론 정조도 같은 상을 받아 먹었다고 합니다. 이게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조는 재위기간 동안 수라상을 이 정도 수준으로만 받아 먹었다고 하네요.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본인만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다는 뜻이었죠. 그러니 이날 양로연에 초대된 사람들은 모두가 수라상을 받아먹은 것과 같은 겁니다. 백성들에게는 대단한 영광이었겠죠. 정조가 8일간의 화성 행사를 통해 이뤄내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왕권 강화, 어머니와 아버지의 회갑 축하, 백성들을 위한 애민. 정조는 이 세 가지를 충분히 이뤄냈고 자신이 꿈꾸는 조선의 모습을 위해 이렇게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었죠. 하지만 왜 이런 왕들은 꼭 일찍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화성 행차가 있고 5년 뒤 정조는 죽고 맙니다. 그리고 2년 뒤 장윤영도 해체되었으며 조선은 점차 무너지게 되었죠. 조선 전기의 전성기가 세종 때였다면 조선 후기의 전성기는 정조 때라고 합니다. 화성행차는 단순히 나라의 경사를 축하하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었죠. 정조가 이뤄내고자 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이뤄내는 행사였습니다. 나중에 수원 화성을 방문할 때 뭔가 더 새로운 기분이 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이 수원 화성을 보시면서 당시 정조가 꿈꿨던 조선, 그리고 정조가 표현하고자 했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